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골라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부산에서는 현 정부, 이번 정부 최대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인데요.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행정과 문화, 경제, 기술 등 다방면의 행사들도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멀리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지만 아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를 표방해온 우리 광주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침 내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연 지, 개관한 지 4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지금 아세안과의 협력이 왜 중요한지 그 가치를 짚어보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역할, 그리고 문화전당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병후 광주시 국제관계대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선 이번 주에 있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이란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사님 해주실까요? 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영문 약자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기구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의미합니다. 네. 아세안은 1967년도에 그 방콕에서 태국, 필리핀,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5개국 외교장관이 아세안 창립 선언을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창설이 됐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5개 나라가 다시 가입을 해서 지금은 10개 회원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세안들은 이제 여객 국가들과 대화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대화 상대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10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89년도에 대화 관계를 수립해서 금년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30주년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네. 아세안은 초기에는 이제 비정치적인 분야를 이렇게 중심으로 협력하기 시작해서 점차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통칭하는 지역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는 아니군요. 근데 아세안과 우리가 정상회의를 왜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나라에서 왜 열리는지 궁금한데 우리가 아세안과 좀 특별한 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세안 정상회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로 수임하는 의장국에서 기본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기에 대화 상대국 10개국의 대화 상대국 정상들을 초청해서 네.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1997년도에 이제 정상급으로 이렇게 격상이 돼서 그 이후부터 매년 아세안하고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아세안 회원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정상들을 예. 우리 한국에 초청해서 한번 회의를 개최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네.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될 때는 그 2번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 거죠. 아세안 회원국에서 한 번,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번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 정상회담이 그때 제주도에도 한번 열렸고 또 부산에도 한번 열린 적이 있었죠. 이번 부산은 이제 2번째 열리는 그런 거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회원국은 10개 나라인데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면은 10년에 한 번 자기 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세안 회원국도 10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2009년도 또 2014년도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째 개최한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인데요. 거의 뭐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수준 이상으로 지금 더 회의를 열고 이상으로 있는 거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아세안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번째로까지 이렇게 개최가 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아세안들의 네, 마음을 움직이는 알겠습니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이진희 전당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말씀 여쭙고 지금 한 아세안 특별 정상 그래서 특별이란 말이 붙고 벌써 우리나라하고는 세 번째나 열리는 그렇죠.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일까요? 이번 특별 정상회의 전에 우리 광주에서 10월 달인가요? 네. 한 아세안 또 특별 문화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건 어떤 회의고 어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네. 특별 문화장관회의가 강주에서 열렸다는 게 또 저희로서는 의미 네.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신남방 정책의 필요성에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한 아세안 문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네. 약속을 했습니다. 네.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 창작을 활성화하면서 네. 문화산업 협력하고 문화유산 보존, 활용, 협력을 하기로 했으며 문화예술기관 간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장관 회의가 광주에서 개최가 된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 광주가 우리나라에서 그 문화도시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도 상당히 그 반영이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교류한 거 서로 대화하기 이야기한 지가 30년이 됐다. 실제로 그렇다면 교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아세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교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 때 이제 교역액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역. 네. 교정 무역액을 이야기를 네. 하는데 1990년도에 103억 달러였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작년 2018년도에는 1,600억, 정확하게는 1,599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래서 15배, 15배 15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2018년도 작년에 우리나라의 20대 교역 상대국을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네. 그중에서 아세안 10개 나라 중에서 6개 나라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교역액이 많은데 그 정도면 중국 다음으로 2위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2위의 그 교역 상대이고 이제 그런 이러한 경제 성장은 또 사회 문화 이런 협력으로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이해가 하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사람 인적 교류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숫자로 보면은 작년도에 890만 명이 우리 국민이 아세안에 방문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아세안 인구가 240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그러니까 그 양방향 쌍방향 교류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렇다면 엄청난 정도의 어떤 뭐 관광을 넘어서 비즈니스 여러 가지 분야의 교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문화적으로 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문화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 그렇죠. 프랑스, 영국, 독일 중심으로 치우쳐져 왔습니다. 그렇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네. 이제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스포츠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네. 지금 아세안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의 한류를 좀 더 다양화하려면 아세안 국가가 중요할 거고 이 한류의 본질은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 시장으로서 아시아에서 우리 문화 컨텐츠 상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수요가 있다는 것은 미디어 시장이나 광고 시장 등등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출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화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얘기 나왔지만 미국, 일본, 러시아, 뭐 유럽이라는 이런 그 교류와 교역 그리고 그런 거에 좀 중요성과 의미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예를 많이 듭니다. 예. 아세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나라로 구성된 조직인데 네. EU는 28개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역액이 우리나라와 EU 28개 나라와의 네. 무역액과 우리나라와 아세안과 무역이 어느 것이 더 많겠냐 이거 물으면 대부분 EU라고 말을 하기가 쉬운데 아세안과 무역액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훨씬 더 많군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뭐 과거의 생각처럼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21세기는 네. 문화의 세기라고도 하고 아시아 시대라고도 합니다. 네. 아시아 시장이 계속 갈 거거든요. 근데 아시아 시장에서 네. 지금 5%, 6% 이상 성장을 하는 데가 바로 아세안 국가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GNP의 25%를 한국이 지금 담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5%라요. 그렇죠. 네. 여기 엄청나네요. 한 국가의 4분의 1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또 다른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관점이고 인도네시아 시장이나 또 우리가 말레이시아 시장 또 라오스나 필리핀 이쪽도 굉장히 주력을 해줘야 할 해외 투자 시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중국의 그 사드 논쟁이 있었을 때 중국 관광을 중국이 못하게 하고 또 최근에 또 일본과의 또 문제 때문에 일본을 안 가고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가 뭐 중국과 일본만 사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남아시아도 있고 이렇게 아세안도 있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아세안이 이제 그 한류의 얼뜨거운 발상지, 물론 중국, 대만, 몽골과 함께 그렇죠. 이제 한류의 발상지인데 네,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중국, 일본은 가끔 가다가 무슨 관계가 좀 악화되거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 반한류, 험한 한류를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절벽 상황에 되죠. 아세안은 그런 네.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 한류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이제 한류가 TV 드라마나 영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네. 그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 K-팝 네. 또 화장품 K-뷰티라고 보통 말하는 K-뷰티 우리나라 또 K-패션, 뷰티, 네. K-푸드, 네. 음식 네.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문화 상품과 그 문화 영역으로 이게 확장이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우리 한류는 이제 주로 그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세안류라고 우리 이제 표현을 이제 많이 하는데 아세안류는 우리나라 관광객들 또 해외에 근무하는 우리 제외 동포들 또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그 이주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퍼뜨려서 이 아세안류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우리 아세안 관련 분야에서 있는 그 식당들이 많이 넘어서 그 특히 이제 음식 인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네.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아세안이라는 게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또 정치적 기복과도 또 관계없이 예.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곳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와 관계가 깊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모두에다 말씀드렸듯이 내일이면 네. 우리 전단장이 와 계시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4주년을 맞습니다. 이거 출범할 때 우리가 광주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하겠다고 했고요. 거기에 어떤 그 주 엔진이랄까요? 어떤 거점 기능으로 전당이 설립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 전당의 목표가 그런 거였는데 아세안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요즘 전당의 역할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2003년, 4년부터 네, 아시아 시대를 내다보고 강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뭐 신남방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미 그 노무현 정부 시대부터 네, 강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은 그렇죠. 미리 알고 있었고 강주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문화,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또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강주가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당이 2015년 11월 25일 날 개관을 하고 지금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강주에 얼마만큼 문화 경제적 관점에서 영향을 줬느냐 또 강주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네, 또 강주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 향수를 달래고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자신 있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 역할의 핵심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 전문가로서 보면 뭐 기대하는 바와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문화 교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치, 군사 또는 경제 분야에 이제 네. 한정돼 있었던 이제 외교 영역이 문화 예술을 포함하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외교 주체도 옛날에는 정부 그냥 외교관이 이렇게 외교를 하던 네.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 다양한 민간 주체가 이제 참여하고 있고 또 대상도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제 외교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공공 외교라고 하는데 공공 외교에서 가장 효과되는 수단이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류의 그 일방향성을 네. 이렇게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그 아시아 관련 이런 문화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해서 우리 국민이 그 아세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옆에 계셔서 좋은 말씀 하시네요. 네. 우리 대사님이 전당장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가 돈을 벌려면 상대방의 지갑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만족을 하면은 네. 그가 스스로 지갑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네. 이제 그 문화가 경제가 되고 문화가 경제를 끌고 가는 핵심 역할을 하는 시대가 21세기에 그래서 문화의 세계라는 겁니다. 네. 전통적인 제조 산업들은 이젠 일자리에서 많이 지금 경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창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영역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문화만 중심적으로 한다고 해서 문화 시장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남의 문화 자원을 우리화함으로써 저작권을 갖게 됨으로써 미래의 먹거리를 네. 더 풍성하게 만드는다는 측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강주가 가져가는 미래 에너지는 무척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그 K-팝 그리고 또 뭐죠 영화, 드라마 등 우리 대중문화 콘텐츠가 지금 아세안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대중들이 소비하는 그런 문화와 아시아 문화전당이 추구하는 문화의 격차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대중문화의 융합이나 확장성에 대한 고민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 전당을 예술의 전당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많이 생각을 요구들이 높은데 네. 저희는 문화적 발전소로서 창제작에다가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문화 자원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다소 생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문화는 서구적 관점에서의 대중문화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시아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아시아 네. 시장을 크게 만들겠다는 또 미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당이 지금 아시아성과 대중문화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네네. 5대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문화 5. 아시아성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게 5 정도. 네,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킬러 컨텐츠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에 지금 남겨줄 게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 킬러 컨텐츠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12월 달에 무사라고 하는 대형 공연물을 선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신화설화를 기반으로 해서 강주의 대형 공연물이 전당에서 공연되고 될 것입니다. 그게 12월 20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무사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사랑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는 전당 거기에서부터 좀 이루어지려면 박제화된 모습보다는 네,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전당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는 들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전당이 4년이 됐는데 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당을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4년이 됐는데 약 1,000만에 가까운 분들이 저희 전당을 공간으로 방문한 것으로 저희 내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바로 어린이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문화원이 지금 연간 121만 명이 방문해 주시는데 거기는 유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세계 경영을 하는데 서양적인 사고와 아시아성의 결합을 한 두 가지 뇌를 우리가 강주에서 만들어 드릴 거고 네. 궁극적으로 강주가 아시아 어린이 특별 도시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성장을 해서 강주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오고 그들이 강주에 체류하면서 문화 생산자로 또 소비자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시에 또 우리 대사님을 계시니까 어떤 도시 현재는 도시 또 교류 시대고 그러니까 문화전당을 넘어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되려면 시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광주시의 교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아주 치열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그 해외 국제 협력 분야도 최근에 많이 그 활발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에는 인권이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인권 포럼이 그 9번째 금년에 개최가 됐고 내년에는 이제 그 5.18 그 40주년 그 기념 계기로 해서 아주 그 네. 상당히 큰 규모로 인권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광주시에서도 국제 협력 분야를 아주 그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네.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와서 보니까 광주시하고 아시아 그 문화 전당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이렇게 네. 이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꼭 중앙정부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광주시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잘 협업이 이루어졌다고 네. 역시 생각을 합니다. 역시 대사님은 확실히 다르세요. 제가 말씀 잘못 전해드린 것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 다시 이제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산시는 어떻게 보면 한 아세안의 협력 도시였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굉장히 크게 떠올 것 같거든요. 네. 광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에 표방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부산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거에 대해서 강주 사회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강주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 이제 11개국의 정상들이 모일 수 있는 숙소가 호텔이 늘 고민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주가 관광 산업이 좀 더 커져야 되는 명분이 앞으로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한아세안 이번에 부산에서 개최가 된 2014년도에도 부산에서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또 다시 이제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 장소 선정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광주시도 관심이 좀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전당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숙박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그게 좀 미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문화장관 회의, 물론 장관 회의장 문화장관 회의를 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주에서 개최가 됐고 또 그 한 아세안 열차 행사도 순천하고 광주에서 이렇게 행사도 했고 그런 거 보완하는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궁극적으로 강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꿈꾸면서 유럽까지 지금 확산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 단위와 또 시 단위에서의 역할론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강주는 지금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 그리고 또 수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내년 우리가 40주년 5.18 민주화 항쟁 40주년이 운동이 4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40년을 내다보면서 얼마만큼 아시아 국가들하고 또 도시들하고의 상생하느냐에 따라서 강주의 서비스 경제와 또 산업 경제도 달라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앞으로 강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그냥 산업재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주가 지금 AI를 중심으로 하는 이것도 또 강주형 일자리의 자동차도 문화를 입혀야지만 아세안 시장과 아시아 시장에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제 항상 그 외국 손님들이 오실 때 그 광주를 소개를 하는데 네. 그 삼향의 도시라고 많이 이제 계속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향. 예, 삼향 정의의 도시,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도시, 음식의 도시. 이 세 개가 다 보면은 그 문화에 그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시에서도 그런 삼향을 더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 전력을 이렇게 쏟고 있는 걸 보면 광주가 그 문화 도시의 허브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뭐 두 분의 역할도 더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세안하고 관계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계속 발전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제 협력도 더 질적으로 또 높은 수준 단계의 그
높일 수 있는 그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세안 국민들이 우리 한국인을 바라봤을 그런 인식하고 우리 한국인이 아세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식은 아직까지 좀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그 전환, 진정한 파트너로서 이렇게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만이 진정한 그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적 사고를 하고 유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그것이 곧 민주, 인권, 평화라는 강조 정신인 거고, 그 강조 정신을 아시아에 확산했을 때 우리가 갖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광주가 문화예술의 허브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중앙정부 또 우리 그 광주시, 지방정부, 뭐 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이런 그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광주 시민 모두가 다 그 외교관, 우리 광주시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역할과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